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그녀의 가슴골을 따라 진한 땀 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티셔츠는 젖어 있었고 그 선명한 흔적은 말보다 먼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남자의 반바지 위로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풀어 오른 선이 드러났습니다. 둘은 그날 처음 말을 섞었고 식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도 없는 찜질방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식은 땀이 아니라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들의 체온을 따라갑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찜질방은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기분이 더 강해지는 곳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조용하고 말이 없어도 눌려오는 열기만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 새벽 3시 즈음에 이곳에 옵니다. 뜨겁고 말이 없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공간. 그게 편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간이면 늘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회색 면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 적당히 젖은 머리카락, 거의 눈을 감고 누워 있는 모습.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티셔츠에 진한 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골을 따라 선명하게 눌린 진한 물의 흔적.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선이 그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데 호흡이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 대각선에 누웠습니다. 정면도 아니고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닌 애매한 각도. 그 각도에서 그녀의 몸이 작게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티셔츠가 피부에 붙었다 떨어지고 한 번씩 몸을 틀 때마다 그 젖은 자국이 달라졌습니다. 마른 부분보다 젖은 부분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녀를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에게도 너무 선명하게 들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직접 시선을 주진 않았지만 그녀도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목이 말라왔습니다. 그녀가 먼저 일어나 슬리퍼를 끌며 식혜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저는 괜히 수건을 잡아당기며 몸을 일으켰고 그녀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컵이 내려오고 식혜가 차갑게 흐르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쪼갰습니다. 그녀는 식혜를 들고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미방 안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그녀는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머리를 살짝 숙인 채 손에 든 식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이 아닌 그녀의 시야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에 몸을 기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낮고 숨소리가 커지고 식혜는 식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껏 이곳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서로를 똑바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식혜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 나는 몇 번 더 같은 시간대에 마주쳤습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 비슷한 자세로 말도 없이 누워있는 상태가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혜 자판기 앞에서 가끔 마주치면 눈인사처럼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인사라기보다는 서로를 알고 있다는 조용한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날도 저는 먼저 와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제 옆 두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골을 따라 흐른 땀은
조명이 낮아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수건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식혜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맨날 오시네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을 건네는 입술이 말끝마다 젖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쪽도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가 식혜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가라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무너진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조용하더라고요. 밤중에 가만히 앉아있기 딱 좋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엔 시끄럽고 사람도 많고 이 시간대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약간 도망친 거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피식 웃는 표정이 뜻밖에도 따뜻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는 식혜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무릎 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 지연이에요. 이름은 생각보다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식혜가 아니라 그녀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성진입니다. 이름을 주고받은 후의 공기는 그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숨이 닿고 조금 더 내 쪽으로 향한 느낌. 우리는 같은 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간은 그대로인데 온도는 분명히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수건을 펼치더니 자신의 뒷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건 끝이 그녀의 티셔츠 목선을 살짝 밀었고 속살이 아주 잠깐 드러났습니다. 흰색 속옷끈이 티셔츠 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장면을 딱 1초 봤습니다. 그녀도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무언가를 허락하는 느낌이었고 아주 위험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문득 지연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서 너무 크고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와 처음으로 말을 나눈 이후 이상할 정도로 그녀와의 거리는 빨리 좁혀졌습니다. 공간의 거리도, 표정의 거리도, 그리고 피부 사이의 거리도. 그날도 우리는 찜질방 다리미방 구석 그늘 진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많이 걸지는 않았지만 식혜를 하나 더 건네는 타이밍이라든가 슬쩍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눅눅했습니다. 땀은 평소보다 빨리 맺혔고 티셔츠는 금세 젖었습니다. 지연 씨는 머리를 뒤로 묶더니 앞으로 기울여 묶은 머리를 살짝 털었습니다. 그 순간 축축하게 젖은 티셔츠가 가슴골에 눌리며 매끄러운 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해 다리 위에 수건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이는 바람에 무릎과 무릎이 살짝 맞닿았습니다. 가볍게 정말 아무 일 아닌 듯한 접촉이었지만 이상하게 제 손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땀이 묻은 무릎에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움찔하며 살짝 몸을 옮기려 했을 때 지연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무릎에 닿은 그 거리까지 허락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천천히 닦고 있었고 저는 무릎의 감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다리미방 안에 고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연 씨가 제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혹시 등 좀 닦아주실래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등을 제 쪽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젖은 티셔츠는 등에 딱 붙어 있었고 그 위로 작은 점들처럼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녀의 등 위로 올렸습니다. 수건 사이로 피부의 탄력이 느껴졌고 손바닥 아래의 미세한 움직임에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시원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담백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등을 따라 수건이 천천히 내려오고 손끝은 등허리 아래, 골짜기 가까이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살짝 떨었지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먼저 수건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혜는 이미 다 식어 있었고 방 안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등을 돌려 앉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감정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온도보다 훨씬 더 뜨겁게 남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심야 시간의 찜질방은 원래 고요한 공간이지만 그날따라 사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황토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연 씨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운 채 그 위에 턱을 괜 자세, 조용하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딱 한 사람 간격, 아무도 없을 때만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만 살짝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그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덥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땀이 잘 안 마릅니다. 지연 씨는 그렇게 말하며 팔을 앞으로 뻗어 수건으로 팔꿈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이 꽤 느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제 쪽으로 기울었고 그녀의 가슴이 제 팔꿈치에 닿았습니다. 정확히는 조금 얹혔습니다. 의도적이라 느껴질 만큼의 무게와 위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닿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 자세,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팔의 감각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감촉은 티셔츠 너머로도 너무 선명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아, 미안해요.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말 안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둘 다 식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가까웠고 팔은 아까의 온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식혜를 든 제 손등을 자신의 손등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정말 살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이번엔 명확했습니다. 손이 차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뗐다가 다시 살짝 제 손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황토방의 공기는 무겁게 울렸습니다. 지연 씨는 제 손등에 얹힌 손을 천천히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진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려가던 그녀의 손을 제가 그대로 잡았습니다. 황토방 안은 여전히 뜨거웠고 식혜는 식었지만 그녀의 손과 제 손 사이의 온도만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황토방의 온도는
분명 똑같았을 텐데 그날은 이마에 땀이 훨씬 더 빨리 맺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지연 씨의 손은 아직 제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혜를 내려놓더니 다리를 천천히 뻗고 자리를 살짝 뒤로 옮겼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앉는 대신 아예 몸을 눕혔습니다. 수건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천천히 등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옆을 돌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우세요. 말은 단순했지만 그 말에 담긴 건 온전히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수건을 펼쳤고 그 옆에 몸을 눕혔습니다. 바닥은 뜨거웠고 숨이 가팔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수건 한 장의 간격, 아니 숨결 하나의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옆으로 살짝 돌아 누웠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티셔츠는 땀에 완전히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의 가슴선이 숨 쉴 때마다 들락거렸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던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 씨의 손이 제 팔 위에 닿았습니다. 손이 아니라 손목 안쪽에 부드러운 살결이 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닿아도 되죠? 그 말은 이미 닿아 있는 순간에 던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는 몸을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이젠 숨소리가 아니라 심장 소리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턱을 살짝 얹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제 목덜미를 스쳤고 그 열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이 팔에 닿았고 그 감촉은 천을 사이에 두고도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옆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등 위로 지연 씨가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조용한 황토방 안에서 우리는 말을 멈추고 대신 손과 몸과 땀으로 서로를 읽었습니다. 지연 씨는 제 팔을 따라 손끝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끝에서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손을 자신의 허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허리선 위로 제 손이 얹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만 살짝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가 움직이길 기다렸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제 손 안에 딱 맞게 들어왔고 그 감촉은 잊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황토방의 조도는 낮았고 온도는 높았고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누웠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지연 씨의 손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을 때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무릎 위로 얹힌 그녀의 다리, 작게 기대어오는 몸의 방향, 그리고 붙어있는 손등 사이로 천천히 전해지던 체온,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겠습니다. 그러자 지연 씨가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움직임은 아주 느렸고 그 안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고 그 위로 얇은 티셔츠가 땀에 젖은 채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내 손바닥 아래 피부는 이미 내 손보다 뜨거웠습니다. 지연 씨는 말없이 등을 제게 맡긴 채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허벅지가 내 허벅지를 스쳐갔고 그 작은 마찰이 오히려 더 크고 선명하게 나를 자극했습니다. 나는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허리선을 따라 손끝이 티셔츠 자락을 밀어냈고 그 아래 다른 촉감이 손바닥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천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살결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게 들리는 숨소리의 간격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골반의 굴곡을 따라 이동할 때 지연 씨는 자신의 무릎을 더 깊게 포겠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숨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 손은 조금 더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서늘한 젖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각을 이름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기억하고 있는 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 씨의 허벅지가 내 손을 감싸며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신의 몸 위에 놓인 내 손을 덮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귀 옆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곳에 닿은 숨결이 그녀의 몸을 따라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틀어 내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허리를 감쌌고 그날 밤 손이 먼저 기억한 온도는 몸 전체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온기는 그녀의 온도인지 내 맥박인지 이젠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누운 채 서로의 움직임을 천천히 더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몸을 뒤로 눕히고 양팔을 머리 위로 넘겼습니다. 그녀의 옆구리에서 티셔츠 자락이 들려 있었고 내 시선은 그 아래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짝 움츠러드는 느낌, 그러나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손은 티셔츠 아래로 들어갔고 그 아래의 피부는 조금 더 뜨거웠습니다. 지연 씨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숨을 토했고 그 소리에 내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나는 티셔츠 자락을 양손으로 살짝 잡았습니다. 말없이 눈빛으로만 허락을 구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젖은 티셔츠가 천천히 그녀의 배 위에서 가슴 아래로 그리고 팔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속옷 아래로 눌린 두 개의 둥근 곡선이 티셔츠가 벗겨짐과 함께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속옷끈을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그 동작은 익숙하지 않은 듯 조심스러웠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어깨에 입을 댔습니다. 피부는 조금 떨리고 있었고 숨은 작게 그러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그녀의 쇄골을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지연 씨는 나직하게 숨을 토했습니다. 좋아요. 그 짧은 말에 나는 다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은 그녀의 옆구리를 지나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속옷의 가장자리, 그 경계를 따라 손끝이 닿았고 지연 씨는 몸을 살짝 틀어 한쪽 다리를 내 위로 포겠습니다. 내 손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골반 안쪽으로 스며들었고 속옷의 천은 조용히 거의 소리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입술을 마주대지 않은 채 호흡만으로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내 허리를 감싸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않겠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살짝 낮췄고 그녀의 다리가 내 옆구리를 더 깊게 감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지연 씨의 다리가 내 옆구리를 천천히 감싸며 몸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허리와 허리를 마주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내 중심은 이미 그녀의 깊은 곳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천을 모두 벗은 후에도 우린 잠시 그 뜨거운 공기 속에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말 대신 모든 걸 허락하고 있었고 내 손은 그녀의 골반을 받친 채 몸의 위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아주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안으로 내 것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입안에서는 모든 근육이 당겨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공간이 내 것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숨을 멈춘 채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허리를 당기는 그녀의 팔, 몸을 받쳐주는 다리,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것이 천천히 끝까지 밀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안에서 고요히 깊게 잠겼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꼭 쥐고 있는 느낌, 빠져나갈 수 없는 감각, 그리고 그녀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확신. 나는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작게, 부드럽게 그녀의 숨결이 가슴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했고 다리는 내 허리를 따라 살짝 떨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움직임은 더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몸을 살짝 틀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고 나는 그 흐름에 맞춰 조금씩 더 들어섰습니다. 움직임은 작았지만 그 안은 점점 더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피부와 피부 사이 땀이 배어들고 숨이 엉키는 공간, 우리의 몸은 천천히 하나가 되어 같은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슴 위에 입술을 살짝 눌렀습니다. 심장은 그 아래에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눈을 떴고 말없이 내 눈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지금 좋아요.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지금까지 들은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더 깊이, 더 천천히 그녀의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이 서로 안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몸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서로에게 천천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다리를 조금 더 올려 내 허리를 깊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은 내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고 손끝이 허리에서 멈췄을 때 나는 몸을 조금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움직임은 작았지만 그 안은 확실히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을 머금은 천처럼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살짝 젖은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촉감. 그녀의 몸은 나를 안고 있으면서도 받아내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크게 허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지연 씨의 눈썹이 살짝 떨렸고 그녀는 내 어깨를 한 번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허리와 허리, 배와 가슴, 다리와 다리, 그 모든 것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은 오히려 방해였습니다. 움직임이 반복될수록 숨은 점점 짧아졌고 지연 씨는 나를 따라
허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그녀는 올라왔고 내가 빠질 때 그녀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리듬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오래된 춤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서로 비벼졌고 땀이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젠 내 허리를 짚고 움직임을 유도하듯 나를 더 깊게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지만 소리는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숨이 빠르게 들리고 그녀의 다리 안쪽에서 자꾸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속도를 살짝 높였습니다. 지연 씨는 작게 목을 젖혔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내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이마에 닿은 땀이 내 피부를 타고 내려왔고 그 감각조차 지금은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를 따라 움직이기보다 나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귀 옆에 입술을 대고 숨을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가늘게 떨면서 내 이름을 부르듯 숨을 흘렸습니다. 성진, 그 한마디가 허리의 움직임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건 허리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밤 서로를 붙잡은 채 오래도록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몸은 지금 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반복될수록 우리 사이의 공간은 사라졌고 호흡은 짧아졌으며 온몸은 조용히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내 허벅지엔 그녀의 다리가 완전히 걸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크게 흔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움직임보다 멈춰 있는 순간에 더 많은 감각이 쏟아졌습니다. 지연 씨의 허리는 지금껏 본 어떤 선보다도 예뻤고 그 허리를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수축이 나를 더 깊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천천히 밀었고 그녀는 작게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숨은 턱 끝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나는 그 열린 곳 안으로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다리 안쪽에서 강하게 수축이 느껴졌고 허벅지가 나를 조이듯 굳게 말려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턱을 떨며 숨을 삼켰습니다. 울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지금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녀 안에 가만히 잠겼습니다. 그녀의 등줄기가 떨렸고 손끝은 내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숨이 멈췄다가 다시 크게 들이쉬어졌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가슴이 두세 번 크게 들썩이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말없이 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팔로 내 어깨를 감싼 채 입술을 내 목덜미에 대고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땀이 흐르고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방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 서로의 온도가 섞였고 내 허리는 여전히 그녀에게 감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안에 들어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말 뒤로 한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내 목을 감싸 안고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우린 서로를 완전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황토방의 조명은 아직 어둡게 깔려 있었고 시간은 새벽 4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내 품에 기대 누운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에 손을 얹은 채 가볍게 아주 느리게 손바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와 이마에 맺힌 식은땀만이 서로의 감정 대신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참 만에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젖은 속옷을 집어들고 티셔츠를 가슴에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슬슬 올 시간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 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일어나서 옷을 천천히 정리했고 나는 식혜가 놓여 있던 자리에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젖은 채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말없이 그 자리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연 씨는 슬리퍼를 끌고 문 앞까지 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반쯤 돌리고 어깨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성진 씨, 나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후련하고 조금 슬퍼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이거 잊지 않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녀가 들고 있는 물병을 내 쪽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식혜 한 잔 더 살게요. 지연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건 고맙다는 인사도 작별의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말을 끝으로 다시 침묵이 시작될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나는 벽에 기대 앉은 채 방 안에 남은 열기 속에서 그녀의 체온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토방의 공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티셔츠를 다시 입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가볍지 않았고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 젖은 수건과 빈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땀이 식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찜질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 수건을 두른 사람들, 식혜 자판기, 그리고 황토방 문 앞에 고여있는 땀자국까지 모든 것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자리를 잡는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구석에 혼자 앉았지만 이젠 그 자리를 잠시 누군가가 다녀간 것처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식혜를 한 잔 뽑았고 수건을 무릎 위에 올렸고 땀이 이마를 따라 흐르는 걸 무심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왔습니다. 지연 씨는 예전처럼 조용히 들어와 예전처럼 말없이 앉았습니다. 식혜를 들고 무릎을 세우고 손목 위로 흘러내린 물방울을 천천히 닦는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시선은 닿지 않았지만
숨소리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간엔 늘 오니까요. 짧은 대화였고 이유도 목적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의 수건을 옆자리로 한 칸 밀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등과 내 손등이 조금 겹쳤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겹쳐진 손 위로 땀이 다시 조용히 고였습니다. 찜질방의 온도는 그대로였고 공기 또한 변함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 안을 한번 지나간 사람처럼 조용히 천천히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손이 식혜 컵을 내려놓을 때 그녀의 손도 같은 움직임으로 내려왔습니다. 둘의 손등이 닿았고 이번엔 그녀가 먼저 손가락을 덮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같은 시간에 같은 온도에 같은 거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녀의 땀은 가슴골 사이로 흘러내렸고 남자의 시선은 그 자국을 따라 멈췄습니다. 그날은 그저 손등이 스쳤지만 다음 주에는 무릎이 닿았고 그 다음 주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온기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혼향기 채널은 사연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